다음은 신용장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의 종류에는요, 운송 서류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이거 이제 화환 신용장이다. 화환. 그죠? 그래서 documentary credit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화환 신용장은요,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용장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보통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을 우리가 화환 신용장이다. 무역거래 말고 단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신용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용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선화증권 등의 운송 서류가, 그러니까 운송 서류가 있어야 된다. 즉, 서류가 있어야 하는 신용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화환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documentary credit다. 서류적인 신용, 서류가 있는, 즉, 물건을 입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선화증권 등의 운송 서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운송 서류가 명시된 신용장을 우리가 documentary credit라 이렇게 한다. 개설은행이 오프닝 뱅크죠. 신용장에 명시된 운송 서류 혹은 환음을 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문헌이 명기되어 있다. 알겠죠? 아까 조금 전에는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문헌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말씀, 그죠? 결국 이때 매입은행인 것은 운송 서류 플러스 환음을 매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documentary credit, 화환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신용장의 종류에서 우리가 운송 서류의 첨부에 따른 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 서류 첨부가 없는 신용장들이 있죠. 왜냐하면 단지 비용을 지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신용장은 운송 서류가 의 첨부가 불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운송 서류의 첨부에 따른 분류가 왜 운송 서류를 첨부해야 되냐? 운송 서류에는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선화증권, 그 물건을 실었다는 BL. 그 물건을 실었다는 BL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BL이 있어야지. 물건을 실었다는 BL이라는 것은 물건을 실었다는 증명도 되지만 다른 의미로서 무슨 말입니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권리도 되는 거죠. 왜? 물건 보관증이니까요. 어디에 보관했다는 겁니까? 선사가 자기들 배에 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물건을 싣고 가고 있다. 이런 정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이러한 정표는 결국 BL이라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필요한 거고, 이런 다큐멘터리, 즉 이 신용장은 결국은 물건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거니까 내가 물건을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결국 그 물건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서류들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서류를 갖다가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러한 서류들을 이제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오프닝 뱅크에서 이러한 수입업자가 물건을 입수하기 위해 요구된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선화증권,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country of origin 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의 서티피케이트들이 필요하겠죠. 뭔가를 증명하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식품 같으면 안전성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성분이 있다는 것, 어떤 성분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운송서류 혹은 환음에 대해서 이제 지급해라, 연지급해라, 인수해라, 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문헌이 표시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죠? 개설은행이. 자, 이거는 지급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내고 하면 은행에서 바로 그냥 돈을 줄 거다. 연지급하자. 우리가 얼마 후에 내가 지급하면 인수하자. 일단은 인정하겠다. 또는 매입하자. 그럼 은행이 보고 그거를 매입은행이 보고 너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매입하고 서류를 해갖고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보고 다시 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지급 조건으로 하면은 수출업자는 제일 좋겠죠. 그죠? 지급 조건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왜냐면 매입을 하면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입은행이 실수를 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부분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lean credit다 이란다. 자, 이 clean credit는 뭐냐면 다큐멘터리가 없는, 즉
무하환 신용장입니다. 운송서류 첨부 없이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으로, 그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환음만으로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만, 즉,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이란 것은 결국 내가 니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죠? 근데 운송수수 필요 있습니까? 없다. 운송수수 필요 없다는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한 신용장이 아니라 이런 운임, 보험료, 수수료. 자, 운임, 보험료, 수수료 내가 니한테 받을 거 있다. 돈 넣어라. 이거죠. 그죠? 맞죠? 내가 운임, 보험, 수수료. 자, 보험료 들어갔고 수수료 들어갔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뭔가 찾는 게 아니죠. 물건을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단지 내가 너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환음을 발행만 함으로써 뭔가 상대가 그것을 갖다가 환음을 매입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매입함으로써 바로 이게 돈이 지급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죠?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내 운임 얼마 들었다, 보험료 얼마 들었다, 수수료 얼마 들었다. 자, 이 부분에서 돈 다오라고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때는 무담보 신용장인 크랜 크레디트, 즉 무화한 신용장을 발행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무화한 신용장이 크린 크레디트가 있고 여기에 이 상품을 파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상품에 대한 결제 대금은 아닙니다. 자, 상품에 대한 결제 대금은 아니지만 이 크랜 크레디트에도 다큐멘터리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자, 그래서 다큐멘터리, 근데 다큐멘터리가 필요한데, 다큐멘터리를, 첨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다큐멘터리가 필요하지만, 원래는 다큐멘터리, 크레디트인데요. 다큐멘터리가 필요하지만, 중간에 다큐멘터리를 크랜한다. 다큐멘터리를 없앤다. 다큐멘터리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제한다. 자, 운송서류가 필요한 거래이나 수입업자가 운송서류의 제시를 면제해준다. 이거 면제해주면 무슨 말이고? 그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한테 운송서류 안 받아도 물건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이거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외하고 본 지점 간에 믿을 수 있는 거래 간에 이용된다. 돈을 돈을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인수하지 않는다. 그럼 그 권리는 무엇에서 인수됩니까? 서류죠. 일단 화물보관증, 운송증. 화물보관증이라는 것이 Bill of Lading인데요. 이게 선화증권이라 해서 저 어디에 보관한다면 자기들 배에 보관하고 있다. 자, 운송하면서. 자, 이거 필요한지, 이거 원래 필요하지만 좋다. 이거 포기해라. 그래서 Documentary Claim Credit다. 이렇게. 운송서류가 필요합니다. 커머스 인버스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패킹 리스트 필요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블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서티피케이트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물건 찾으러 갔을 때는, BL이 없으면 BL을 스랜드 하면 됩니다. 스랜드 한다는 것은, 그 사람 BL을 안 가져와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화주가. 누가? 수출업자가. 그걸로 이제 스랜드 BL이라 하는데요. 이 사람 BL을 안 가져갈 거다. 자, 이 BL은, 소각했다. 자, 즉, 결국 뭐냐면, 이 BL은 내가 없애버렸으니까, 이 BL을 가지고 나타날 사람은 없다. 그런 대신에,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굳이 BL을 갖다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믿지 못하는 관계는 이 BL을 스랜드 안 해주면은, BL을 안 가져오면 선사에서 물건을 안 내주죠. 무슨 말 알겠죠? 화주가 BL을 소각했다. 이제 BL은 없고, BL이 없었기 때문에 화주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BL을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스랜드 BL을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돈만 받고 스랜드 BL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수입업자가 찾을 길이 없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은 또 자기한테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크레디트는 다큐멘터리 크레인까지를 같이 붙여야 되겠죠. 다큐멘터리를 면제한 크레디트다. 원래는 다큐멘터리 크레디트인데. 무슨 말 알겠죠? 자, 수입업자가,
자, 그래서 이제 수입업자가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화증권이 발급되는 즉시 이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하고, 송부 안 해도 됩니다. 슬렌드 비엘 해도 됩니다. 그죠? 그 후 수출업자는 환원만 발행하여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출업자는 환원만, 그래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수출업자는 환원만 발행하여 수출 대금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냐 하면은 다큐멘터리 클레임 크레디트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야 되죠. 함부로 다큐멘터리 클레임 크레디트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가지고 환원만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물건을 찾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수입업자는 아무것도 지금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큐멘터리 크레디트가 어떤 거고, 다큐멘터리 클레임 크레디트가 어떤 거고, 크레디트가 어떤 거, 이렇게 정도로 알아야 되죠. 모르면은 완전히 180도 뒤바뀐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입업자가 화물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화증권이 발급되는 즉시 이를 수입업자에 송부하거나 또는 선화증권을 슬렌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슬렌드하거나 선화증권은 파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선화증권을 안 가져가도 수입업자는 선사에서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디오를 발행합니다. 그 후 수출업자는 환원만 발행하여 수출 대금을 찾아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화환 또는 무화환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취소 가능 신용장이 있고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습니다. 자, revocable, irrevocable 이렇게 되죠. revocable 취소 가능. 원래 신용장은 취소하면 안 되죠. 원래 신용장의 취지는 아닙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면 신용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오다가 떨어지면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물건만 만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뭡니까?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을 갖다가 믿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있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뭔가 나중에 하다가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이 계약을 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하고 신용장은 별개입니다. 이야기했죠. 독립성의 원칙을 했죠. 있다라고 계약이 취소돼도 신용장은 계속 유효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우리가 독립성의 원칙이다.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계약 취소됐다 이거 신용장 해보면 그럼 신용장 믿고 거래한 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취소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취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신용장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용장 나중에 이제 계약의 흥별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거 아니다. 계약할 때의 내용하고 틀리다. 이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거래로 했다. 결제를. 그러면 그거는 계약이 취소가 돼도 신용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출업자는 돈을 그대로 회수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하고 계약은 별개이다. 독립성이다. 이런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는 것은 일단 개설되면 그 유효기간 내에 수익자와 개설업자의 합의가 없이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을 우리가 취소 불능장. 수익자와 개설은행 간에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개설은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베네피셔리하고 개설은행 간입니다. 합의가 없이는 내용 변경이나 그 다음에 취소가 불가능하다. 내용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장이 왔잖아요. 그러면 신용장의 내용이 자기가 이거 신용장이라는 것은 엄격성의 원칙입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즉 수입업자의 요구사항이겠죠. 요구사항을 수출업자가 맞추지 못하면 내고가 안됩니다. 매입이 안됩니다. 그것을 엄격성의 원칙. 매입이 안 될 때를 우리가 이제 불일치다 이래서 신용장 요구사항과 수출업자가 준비한 요구사항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discrepancy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갖다가 이제 다시 개설은행에다가 물어보죠. 그 물어보는 절차를 우리가 추심한다 이렇게 추심한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유효하게 됐을 때고요. 유효하게 되기 전에 신용장이 도래했을 때 왔을 때는 수입업자는 이것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 취소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의제기하기 정정 요구 즉 어멘드 LC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뭐 나 못하겠다 하면 그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봅니다. 자, 보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멘드 LC를 신청해야 됩니다. 개설은행에다가. 어멘드 LC란 것은 결국은 LC를 갖다가 어떻게 수정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구 사항에 받아들이면 개설은행이 LC는 이제 계속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LC는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신용장은 취소불능이 당연하겠죠. 취소불능이 돼야지 신용장의 의미죠. 신용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쌍방간에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 신용을 은행의 신용을 빌려서 서로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출업자한테서의 가장 큰 신뢰는 은행의 신뢰는 뭐냐면 물건 만들면 돈 준다는 거죠. 근데 물건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신용장이 취소돼 버린다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거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원래 신용장은 취소불능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취소불능 신용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장이라면 취소불능 신용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종류 중에 아까 이야기하는 취소 여부에 따른 게 있고 아까는 다큐멘터리 즉 서류 여부에 따른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상환권 아까 상환 청구권 아까 얘기했죠. 아까 리콜스 즉 우리 그걸 소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구란 말이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일본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소구 무슨 말입니까? 매입은행이 매입을 했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자, 뭐 지급 방법이라 이거는 바로 뭐 매입은행이 자기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돈 받아놨다가 주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지급이나 이런 거는. 매입은행이 이제 일단 서류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개설은행에 환음하고 서류를 줬는데 개설은행 돈을 안 줄 수 있죠. 못 줄 수 있어 상황에서. 이럴 때 이제 매입은행 여기 개설은행 돈 안 왔습니다. 가져간 돈 주세요라고 수출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소구 내지는 리콜스 또는 상환 청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개설은행이 매입 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매입은행이 매입하고 환음하고 서류를 갖다가 개설은행으로 보내줬을 때 돈을 안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은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떨 경우입니까? 서류하자. 이 서류 아니다. 당신 그 매입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 은행에? 매입은행에 개설은행이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내고 잘못하셨네요.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 상황하고 똑같지 않게 잘못하셨네요. 라고 했을 때 돈을 이미 줬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매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개설은행은 돈을 보내지 않고 다시 이 서류와 환음을 매입은행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반송합니다. 이때 수출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출 대금을 되돌려 주세요라고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을 우리가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표시에는 with recourse라는 소구. 자, with recourse인데요. 자, 이 with recourse라는 표시가 있든 없든 간에 상환 청구가 가능한 신용장, 즉 그거를 일단 우리가 상환 청구 가능성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with recourse라는 표시가 있든 없든 간에 상환 청구가 청구 가능한 신용장으로 우리 원칙적으로는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금.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recours라는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우리가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이다 이라는 거. 자, 아까가 똑같은 상황이죠. 매입은행과 같은 환음의 선의 소지자. 자, 매입은행은 환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이 환음, 일단 매입한 환음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매입하고 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선의 소진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뭐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매입해 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돈을 줘버린 이상은요. 매입한 환음, 즉 매입한 환음이죠. 환음을 매입했잖아요. 매입은행이 돈 줬다. 돈 주고 돈 준 표시가 환음이니까요. 내가 돈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권리를 내가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은 발행하거나 환음을 발행하거나 수출업자는 아니면 또 환음을 갖다가 배설한 사람이 있겠죠. 그다음 배설한 것은 환음의 최종 소유자가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은행 넘길 때 우리 그걸 배설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은법상은 환음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환 청구 불능 신용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알겠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은행이 언제든지 뭡니까? 잘못됐으면 자기가 다시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뭐 서류가 잘못되고 서류 똑바로 갖춰주면 돼요, 그죠? 서류 똑바로 갖춰주면 된다, 그죠? 자, 그렇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매입은행이 예를 들어서 매입은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급은행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컨포밍 뱅크를 세우는 거죠. 확정은행을 세우면 수출업자는 지급은행 또는 확정은행에 선택적으로 확인은행에 선택적으로 보정은행이죠. 일종의 선택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확인은행을 세우는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돈을 못 받을 때 매입은행은 가져갔던 돈 다시 주세요라고 한국에서는 인정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상환 청구권을 아까 얘기했지만 소구권이라고요. 자, 아까 같은 겁니다. 돌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환음이 지급은행에 지급 거절되는 경우, 뭐 아까 있죠. 예를 들어서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나 아니면 뭐 이 지급은이 무슨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죠. 선의 소지인이 발행한 선의 소지인 즉 매입은행이죠. 발행인 수출업자 또는 그 수출업자로부터 또는 그 환음의 소유자, 뭐 수출업자가 또 소유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넘길 때는 또 배설을 해야 되죠. 이때 배서인에게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어쨌든 수출업자에게 돈 내고 했던 사람에게 돈 다시 주세요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갖다가 상환 청구권 내지는 소구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여부에 with course or without course를 했고요. 상환 청구권 여부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확인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설은행 이외에 은행이요.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의 지급, 그죠? 연지급 인수 매입을 다시 한번 확약해 주는 시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confirming 뱅크먼트, confirming LC, 즉 우리가 확약 신용장. 자, 만약에 개설은행이 돈 못 주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요구해야 되죠, 그죠? 자, 확인은행은 통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은행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 즉 개설은행이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무슨 서류상의 하자 때문에 다시 돈 주세요라고 한다. 뭐 하자 때문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개설은행 문제가 아니지만 개설은행이 어떤 재정적으로 나중에 지급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거 좀 못 믿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확인은행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은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인 신용장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가름 한다. 그죠? 그러면 수익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통지은행, 즉 확인은행, 즉 이럴 경우에 이제 확인은행은 컨퍼밍 뱅크는 대부분 notifying 또는 advising 뱅크, 즉 통지은행이 된다. 신용장이 왔습니다라고 이제 그죠? 통지하는 은행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개설은행에다가 확인은행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확인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거 이제 확인은행을 세워주세요 안 세워주세요 하는 것은 개설은행에, 즉 개설의뢰인한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의 형태에 따른 종류입니다. 앞에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지급신용장이 있었죠. 아까 했죠. 바로 돈 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가서 내고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송서류를 지정은행 앞으로 제시할 경우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출업자가 네고 뱅크는 애니뱅크입니다. 애니뱅크. 어떤 은행에 가서도 수출업자는 서류와 환원을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신용장을 하면은 이 지정된 은행으로 가면은 바로 뭡니까? 내고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을 약속하는 신용장입니다. 이때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이때는 보통 개설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미리 돈을 보내놓고 지급은행은 단지 그 돈을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때의 어떤 내고은행은 지급은행이다. 지급은행과 동격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미리 송금되어 있거나 지급 후 즉시 상환된 보통 송금되어 있겠죠. 개설은행의 자금으로 수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지급은행에 개설은행의 어카운트가 있는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로 개설은행이 돈을 미리 보내놓는 거죠. 그죠? 자,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즉 개설은행의 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운송수수료는 개설은행으로 송부한다. 즉 개설은행 혹은 지급은행이 직접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환음 사용합니까? 안 하죠. 이건 환음을 사용했다는 것은 매입은행이 먼저 돈을 주고 내가 먼저 돈을 줬다는 징표가 환음입니다. 왜? 환음이란 것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촉하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내가 니한테 돈 받을 거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고, 또 재촉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만약에 매입 과정에서 지급은행이 먼저 돈을 매입은행이 돈을 줬으면은 당신이 받을 권리를 당연히 환음을 갖다가 발행해서 내가 그걸 권리를 인수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환음이 발행되지만 이거는 매입은행이 자기 돈으로 미리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보내온 개설은행의 돈을 단지 지급해주는 그런 심부름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갖다가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개설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음을 발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환음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결제 형태에 따른 종류에는 또 연지급성 이렇게 계속 레피티션 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뭐 잘 안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레피테이션 되는 경우에도 또 다른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아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죠? 여러가 어떤 것들이 뭐 그냥 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복습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오지만 이건 또 분류에 따른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면서 또 반복되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또 하나 둘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지급 신용장 경우, 결제 형태에 따른 거죠. 아까 지급 신용장이고,
연지급도 마찬가지. 지급을 해주는데 지급은행으로 가야 지급이 됩니다. 대신에 바로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만기일에 지급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만기는 누가 정한다 했죠?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 두가 정한다는 거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자 간에 이제 정한다는 거죠.